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우리 불사조 원장님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존중을 제대로 못하면 사랑을 제대로 표현 못하고, 사랑을 제대로 표현 못할 때 보면 왜곡이 돼서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왜곡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존중과 사랑은 늘 같이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 아시죠? 자, 여러분이 존중받지 못할 때 사랑받지 못한다 생각은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사랑이 왜곡된 표현들이 거꾸로 말하면 존중받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사랑이 왜곡된 사람은 첫 번째 어떨까요? 예. 나하고 너의 관계에서 이게 소유욕으로 본다면 소유욕. 주로 이제 남녀가 결혼해서 이렇게 한 집에서 살면서 부부를 살면 이렇게 내 것이라고 소유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다면 이때 이제 사랑이 왜곡되게 된다. 그래서 뭐냐면 존중받지 못한다. 똑같이 맞물려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한다 할 때, 즉 존중받지 못할 때 소유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 의, 처, 정 이렇게 말하고 의, 붓, 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남편에 대해서, 이거는 아내에 대해서 이런 거를 말하고 이름을 붙여서 하시죠. 왜냐하면 내 것이라고 딱 생각하면 벌써 아내가 몇 시에 어디 갔냐, 뭐 했냐, 밥 먹냐, 뭐 하면서 계속 이거 지금 요즘 말하면 CCTV를 비춰서 이렇게 안테나를 돌려가지고 계속 뭐 믿지를 못해가. 믿지 못하니까 존중 못 받겠죠. 그래서 계속 내 거라고 이거 관리하는 차원에서 계속 하면 이게 아내가 의심받는 상태에 있게 되니까 믿지 못하고 그럼 어처증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아주 고통 속에서 사는 거죠. 이런 분들 간혹 봤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 이 두 분만 관계를 보면 안 되고 어릴 때 사랑의 배가 고팠을 때 일어나는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도 어릴 때 사랑의 배가 고픈 사람들은 아내를 통해서 그 사랑의 배를 채우려고 마음먹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안테나를 그렇게 이분은 거꾸로 남편에 대해서 그 여성은 남편을 통해서 사랑의 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오늘따라 뭐 회식이 있다고 조금만 뭐 넥타이를 좀 이쁜 거 맨다든지 좋은 옷만 입고 가도 뭐 막 신경 써가지고 막 곤두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고 막 퇴근 시간 봐가지고 지금 올 때가 됐는데 조금 늦으면 또 막 신경을 곤두셔. 전부 다 어부증이라 이렇게 뭐야 사랑이 왜곡됐을 때 전부 다 뭐야 존중받지 못한다 이면서 믿지 못한다 이 믿음이 없다 이 소리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왜 존재하는지 나와 함께 여러분 나와 함께 왜 존재하세요? 여러분 결혼해 본 사람들은 부부가 나와 함께 왜 존재하세요? 결혼했으니까? 왜 존재하세요? 이 왜? 이럴 때 여러분 대답 네? 함께 빛나게 산다. 함께 빛나게. 함께 빛나게. 자, 함께 빛나게. 함께 빛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서로 존중해야 된다. 서로 존중. 자, 서로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게 무심 사랑을 해야 된다고. 무심 사랑. 무심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무심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존중받는다고 생각하고 사랑이 왜곡되지 않는 사랑이라고 본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보통 이 무심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못하고 자신이 살아온 습이 있어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느낀 습관, 이거는 이제 자신이 세상을 보려면 관점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게 대부분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거예요. 그런 잣대로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 눈에 안경이라고 엄청 힘들게 돼. 이럴 때 이 관점이 긍정으로 되어 있으면 매사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매사에 의심이나 부정이나 걱정이나 이런 걸로 만약에 관점이 되어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상대를 힘들게 한다는 거지. 근데 상대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보니까 견디지를 못한다. 이게 다 사랑이 왜곡됐을 때,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걸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때 이제 여러분들은 덕분스쿨 있는데 되는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알 때 나를 바르게 알면 상대를 이제 제대로 보게 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했던 대로 해볼까요? 저는 제가 부처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계속 내가 부처니까 이분이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부처님이라고 공손히 절하고 부처님께 뭐라도 내가 바치고 이렇게 해온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이 누구냐를 분명히 봐야 돼. 내가 하찮은 존재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만 하찮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것도 하찮게 여긴다니까요. 근데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분은 옆에 있는 어떤 것도 귀하게 볼 줄 안다고. 그래서 자신을 똑바로 먼저 보는 게 사랑이 왜곡되지 않고 존중된 삶으로 이렇게 전환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특히 이게 존중이 당당한 빛의 나툼이다. 이 말이 전지전능한 영의 작품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므로 온전하고 완전해서 존재 자체로 충분하게 갖춰져 있다는 걸 이렇게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알면 지금 배움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 다음에 건강이 좋든 좋지 않든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든 그분 자체로 충분하다고 봐줄 수 있다고요. 이게 이제 진정한 존중이라는 거지.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 혹은 뭐 어떤 큰 그룹의 회장이냐 뭐 이렇게 직함이나 막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굽신거리고 내가 그게 막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존중이 아니에요. 그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분한테 하듯이 이분한테 하고 있다면 그건 바르게 하고 있는 존중이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 여러분 의자한테 하듯이 쟤한테 하듯이 의자한테 이러면 드디어 존중을 제대로 하고 있는 분이다.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저는 제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상대가 부처님이니까 상대방한테 부처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 이렇게 쭉 수행할 때 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승님의 고마움을 여러분들이 새겨서 스승님께 하듯이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하고 여기 있는 생명체들 한 분 한 분에게 한다면 그분은 제대로 존중을 실천하는 분이다. 고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존중이 이제 왜곡된 존중이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있는 분한테는 잘하고 어떤 그한테는 뭐 대충 하고 이런 거는 제대로 된 존중이 아닌 왜곡된 존중이다 하는 것을 사랑으로도 왜곡된 사랑이지만 존중으로도 왜곡된 존중이다. 특히 남자다 여자라 이런 성별로도 또 바르게 보지 않고 존재 자체로 충분하게 보지 않고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성과 남성이 존중받는다 하면 만약에 남자가 힘이 세면 무거운 걸 들고 여성은 힘이 약할 때 가벼운 걸 들으면 이게 딱 존중받은 거라는 거지. 근데 이걸 잘 모르고 너나 나나 동등하니까 내가 10kg 들었으니까 니도 10kg 들어라 이건 존중이 아니다는 거지. 철저히 왜곡되게 존중하는 거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평등이 아니라 획일이다 이러다. 똑같이 하자 이거는 획일.
평등은 힘센 사람이 좀 더 무거운 걸 하고 힘이 약한 사람은 좀 가벼운 걸 하는 게 평등이고 그게 진정한 존중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존중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존재 자체로 충분하게 보셔야 돼. 그래야지 만나는 인연을 존재 자체로 충분하게 보는 게 아니라 보인다는 거죠. 자신이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못 볼 때는 보려고 해야 돼. 이분도 존재 자체로 충분한데 말로 막 존재로 충분해.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된다. 자신이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게 딱 와 있으면 어떤 걸 보더라도 존재 자체로 충분한 생명체로 본다는 거죠. 이런 게, 존중도 역시 내가 제대로 이렇게 자신을 바르게 알고 내가 제대로 이렇게 자리가 딱 잡혀야지 존중도 제대로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자, 오늘 존중에 대해서 좋은 질문해 주신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